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제형 솔로텍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갱신해 줬죠. 우리 주주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이 이제 수익 중이실 걸로 좀 판단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중요한 위치에 와 있죠. 자, 금요일 날의 종가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거래 정지 여부, 그다음에 투자 경고가 수년이 되는지 풀리는지 요거에 대한 판단 일자였습니다. 어떻게 됐죠? 일단은 거래 정지는 피했어요. 거래 정지는 피했고 투자 경고는 하루 또 연장이 됐습니다. 가격 조건도 좀 명확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제형솔루텍 과연 어디까지 갈 건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가장 강한 저항일 수 있었던 구간, 이제 여기를 돌파를 진작에 해줬죠. 그 다음에 남은 매물대가 여기일 텐데, 여기서는 어떤 저항이 작용할 수 있을지도 한번 기술적 분석까지도 오늘 완벽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제형솔루텍은요, 세력주에 가깝죠. 주가를 올리는 주보 세력, 밑에서 매집을 했던 세력들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엑시트를 할 건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겠죠. 뭐 냉정하게, 자, 뭐 다음 주쯤에 세력들이 9,500원에서 이제 고점을 만들고 이제 마무리를 질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뭐 제가 세력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디가 시그널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유추가 가능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대대상주의 특징들, 그렇죠? 요 10주선을 이탈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올랐을 때 보시게 되면 투자 경고 걸렸을 때는 21선까지 내려왔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11선을 이탈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주다 보니까 뭐라 그랬죠? 항상 매집이 잘 된 종목은 이런 쌍봉 패턴이 나올 수 있다. 혹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더 갈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되셨구나 라고 판단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시작 전에 부탁드리고, 100% 공짜죠. 좋아요, 구독은. 그리고 무료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100% 무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댓글창은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 자, 역사적 신고가도 혹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 위치입니다. 충분히 그 근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제시해 드려 볼 테니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댓글창 신고가라고도 적어주세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매매 거래 정지 예고 또 나왔죠. 정지 예고일은 이제 19일입니다. 더 올라가면 정지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거래 정지가 되는 가격을 명확하게 안다라면, 우리가 보통 거래 정지가 당하고 다음날 갭이 뜨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최근에 이거 로봇주로 엮인 계양전기예요. 얘도 보시게 되면 거래 정지 최근에 얘는 4번이나 당했어요. 요날도 거래 정지, 요날도 거래 정지, 요날도 거래 정지. 근데 다음날이 중요하죠. 거래 정지 다음날의 위치. 자, 갭이 5%. 자, 이날은 12%. 이날은 7%. 우리가 거래 정지 기준 가격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면 그 전날에, 거래 정지 전날에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할 수 있었겠죠. 자, 거래 정지가 걸렸다라는 건요, 어떤 뜻이죠? 그만큼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거래 정지 이후에 갭이 뜰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준의 명확한 가격을 알아둔다라면은 종가 베팅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죠. 물론 요 날에는요, 상한가였기 때문에 진입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날의 음봉이었어요. 음봉인데 거래 정지 가격을 알았다라면 요날 종가 베팅에서 요날 시가가 12%, 12.9%예요. 심지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요날 거래 정지. 자, 이날도 사실 윗꼬리가 달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격을 알았다면 종가 베팅이 가능했고, 이날의 갭을 우리가 7% 그냥 거저 먹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매 패턴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기법에 가까워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거래 정지에 대한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사실 이거는요, 투자 경고 공시가 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자, 해당 종목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40% 이상 상승. 요게 첫 번째 항목. 자, 두 번째 항목 뭐가 있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자, 요거는 쉬워요. 자,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두 가지 항목이고요. 자, 제형솔루텍이 지정일이 언제죠? 1월 5일입니다. 1월 5일이면
전일 공시가 나오죠. 1월 2일 날. 그래서 이 1월 2일에 종가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 날에 공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의 종가를 넘으면은 거래정지 요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틀 동안 40%가 넘어가는 거에 대한 조건인데 요건 쉽게 얘기해서 요거예요. 자, 요 날의 종가 기준으로 요 기간 동안 이틀 뛰죠. 캔들이 두 개예요. 40% 넘어가면 걸린다라는 뜻인데, 자, 그래서 1월 15일 날 정지 예고가 나온 거예요. 자, 요것도 언제 뜨는지 제가 미리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 날의 종가요. 종가가 4,790원. 4,790원. 40%니까요. 곱하기 1.4를 해주게 되면요. 자, 금요일 날 요 가격 넘었으면 거래 정지가 되는 거였죠. 근데 예고가 뜨는 거에 대한 부분 기준이 뭐가 있죠? 자, 요 날이죠. 요 날의 종가 기준으로요. 다음 날에 요 가격이 가능했을 때 그때 거래 정지 예고가 뜨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쉽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의 종가가 4,800 시가죠. 이거는 종가가 5,370원이에요. 자, 5,370원. 5,370원. 여기서 만약에 상한가를 갔다라고 다음 날에 가정해 볼게요. 곱하기 1.3 하면은 어때요? 요 가격이 넘으면은 거래 정지예요. 근데 상한가를 갈 경우 최고가가 이제 이 가격 근처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 날에 이 가격이 넘어설 수 있을 때 그때 거래 정지에 예고가 뜬다. 이거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요런 내용들을 알아두셔야 우리가 거래 정지 예고가 뜰 수 있다라는 공식,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 우리 제형솔루텍이 강하다라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고가 뜰 걸 미리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 거래 정지 가격까지도 미리 계산해 둘 필요가 있었겠죠. 이런 차원에서 이런 공시 내용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투자 경고 상태예요. 근데 하루가 연장이 됐죠. 그렇게 되면 좀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해제 요건은 요겁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모두 부합이 되지 않아야 하나라도 걸리면은 투자 경고가 이제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일단 요거에 걸렸죠. 판단일 T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요게 아니어야지 풀리는 건데 딱 봐도 요 캔들 앞전에 15개 캔들을 봤을 때 당연히 이날이 가장 높죠. 그래서 이 3번 항목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1번 항목과 2번 항목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경고 요 일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판단일 T는 금요일 날 종가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10일째 되는 날의 종가. 그런데 비교 대상이 뭐가 있죠? 5일 전날, 15일 전날의 종가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5일 전, 15일 전날의 종가도 여기 모두 나와 있어요. 5일, 15일 전날은 각각 1월 9일, 12월 23일입니다. 근데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월 9일이 뒤로 하루 연장이 되는 거예요. 언제죠? 자, 요 날이 1월 9일입니다. 근데 뒤로 밀렸으니까 이제 기준은 T-5일의 종가는 얘가 되는 거고요. 자, 12월 23일, 15일 전날이 12월 23일이니까 요 날이죠. 요 날이었는데 하루가 연장됐죠. 요 날이 되는 겁니다. 요 날에 종가랑 비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기준 가격은 많이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한번 빠르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T-5일의 종가. 원래 1월 9일이었죠. 요 날의 종가였는데 요 캔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날의 종가 1월 12일 종가 4,570원. 4,570원에 60%예요. 곱하기 1.6을 해주면요. 자, 요 가격이네요. 일단은 월요일 날 이 가격이 넘지 않아야 1번 항목은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산해 볼까요? 두 번째는 15일 전날이니까 12월 23일. 다음 날이니까 24일의 종가. 자, 요 캔들이죠. 자, 요 캔들의 종가가 3,410원이에요. 3,410원. 곱하기 100%입니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자, 6,820원이에요. 일단 1번 항목이 기준 가격이 더 높죠. 그래서 2번 항목이 걸리지만 않는다면 1번은 자연스럽게 통과가 된다. 그래서 일단 기준 가격은 6,820원인데 3번 항목은 또 뭐가 있죠? 15일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은 일단은 요 날을 무조건적으로 넘지 않아야 돼요. 금요일 날 종가를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준 가격은 3번 항목이 가장 밑에 있죠. 그래서 3번이 일단 해당이 안 되면 1번, 2번 모두 통과가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월요일 날의 종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정지 또 떴어요. 자,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거래 정지의 요건은 이 가격이 기준가가 되는 거죠. 자, 이날은 종가 5,370원입니다. 5,370원에 40%예요. 1.4. 이 가격이 넘으면 또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종가상에 요 가격이 넘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제형 솔루트에 우리가 비중이 없더라도 거래 정지 당할 것 같으면 우리가 크지 않는 비중으로 한번 거래 정지가 당하고 그 다음날 갭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죠. 가격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예고 같은 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날 기준 자 금요일날 종가가 5,870원이에요. 5,870원 여기서 상한가가 얼마죠? 1.3 해주면 자 어때요? 7,631원이 이제 상한가 근처. 여기 이제 1원 단위로 안 가기 때문에 아마 30원이 상한가일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이 넘어가면은 거래 정지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대충 보게 되면 한 28%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종가가 아마 28%가 넘어가게 되면 이 가격을 넘어갈 거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 28%좀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뭐 개별 호재나 뉴스가 나온다라면 좀 가능하겠지만 일단 제형 솔루텍은 어떤 개별주가 호재가 나오면서 간 느낌은 아니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 앞전 사례를 봤을 때는 이런 느낌 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15일의 최고가를 넘어섰었죠. 이날이 10일차 되는 날이었어요. 투자 경고가 이제 요 날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패턴대로라면 요 날의 종가를 넘지 않았어야 되는데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 둘, 셋 무려 3일이나 연장이 됐습니다. 일단 얘도 이제 하루가 이번에도 연장이 됐고 특별한 뭐 뉴스나 호재가 없으면은 이제 이런 식의 패턴 도지 캔들이 나와주면서 옆으로 횡보 그 다음에 투자 경고가 풀린다. 그럼 또 이런 식의 두 번의 슈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까지 한번 기대하려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도 한번 봐볼까요? 수급 누가 봐도 주포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정말 제형 솔루텍이 가치가 있어서 진짜 투자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자, 이들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외국인, 이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외국인, 그들과 같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자, 소위 말해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국적은 외국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밝은 외국인들, 소위 말해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주하는 외국인, 소위 말해 세력일 가능성이 높죠. 그 근거가 뭐가 있죠? 이거죠. 연기금, 투신 전혀 매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연기금이 우리나라 기관 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투자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근거. 자, 얘네는요. 공매도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면 실제로 실매수라고 봐주셔도 되거든요. 외국인은 이제 공매도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대차 잔고도 같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얘네가 매수하는 게 대차 잔고 상한을 위해서 매수를 하는 소위 말해 커버링이라고 하죠. 예, 커버링. 단순하게 대차를 했던 공매도를 위해 빌렸던 주식을 갚기 위해 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외국인의 수급은 의심을 하자. 하지만 중요한 게 요거예요. 이제 연기금과 투신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형 솔루텍이 어떤 가치에 있어서 정말 밸류에이션 앞으로 성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이래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본적으로 얘네들이 올렸던 요 구간에서 이후 이 사채 물량, 전환 사채 물량의 엑시트를 위해서 주가가 올랐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형 솔루텍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최근에 요걸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분기 매출이요. 2분기, 25년 2분기는 적자였어요. 그리고 24년 이제 9월 달부터 3분기죠. 3분기, 4분기, 1분기를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영업이 흑자가 났었어요. 근데 금액이 대략 13억, 15억인데 25년 3분기 때 무려 40억을 찍어줬습니다. 매출이 영업이익이 급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일단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기사들을 계속해서 찾아는 보거든요. 제형 솔루텍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재료로 보게 되면은 좀 미스테리한 종목이긴 해요. 뭐 최근에 로봇주가 좋았다 보니까 진짜 로봇주 때문에 가나? 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냉정하게 어떤 카메라 액추에이터가 지금 로봇 관련 연결돼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사는 계속 나와요.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확장 기대. 근데 전 일단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자, 주식의 본질, 결국 매출이 나오고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요거는 사실 이제 25년 초에 나온 거예요. 25 전 시리즈의 액추에이터 탑재. 그렇죠? 요건 실제로 연관성이 가장 높은 재료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S25의 전 시리즈. 자, S25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은 S25가 있고 이제 플러스 모델이 있고 뭐가 있죠? 프로 모델까지도 있죠. 모든 갤럭시 S 시리즈에 들어갔다는 요걸로 최근에 나온 기사 또 뭐가 있었죠? 자, 요거죠. S26에 대한 출시가 이제 곧 코앞에 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매출 기대감이 실제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자, 3분기 영업이익이 진짜로 잘 나왔죠. 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주식에 우리가 본질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로봇으로 갑자기 이제 특징주 내보내면서 전장 사업, 로봇, 눈에 실제로 카메라가 들어간다. 이런 게 저는 가장 좋죠. 이렇게 나와주면은 제형솔루텍이 사실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매물대를 한번 봐볼게요. 자, 매물대는 소위 말해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차트상의 매물대 차트를 넣게 되면 가장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밑에요. 자, 그 이유는 뭐가 있죠? 결국 거래량이죠. 결국 요 구간에서 집중적인 거래가 터져졌기 때문에 제형솔루텍은 역사적 신저가 위치에서 매물대가 가장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미 그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은 모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구간, 요 구간이죠. 상장했을 때 당시 대략 한 7년에서 8년의 구간이 매물대가 이제 남아있는 건데, 대략 기간으로 보면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자, 요게 실제로 이때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본전을 기다리면서 본전이 왔을 때 매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자, 이때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이미 희석이 됐습니다. 이 구간 어디선가 이미 손절을 했든 다시 물타기를 해서 다시 나갔든 어떻게든 그 물량은 희석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매물대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매물대는 아니에요. 다만 심리적인 저항은 작용할 수 있죠.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구간, 이렇게 꼬리가 달린 구간은 보통 이제 저항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혹은 이제 라운드 표기가 겹쳐지는 요 7,000원 구간,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도가 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 입장에서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미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에서는 이미 크게 돌파를 해왔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올릴 수 있는, 편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4분기 실적이 실제로 잘 나온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세력들 입장에서 이번에 이걸로 올려야지 하면서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내부적인 사항은 뭐 이미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근거, 매출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해주시고, 자,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저항이 되는 구간은 냉정하게 없다. 그래서 진짜 역사적 신고가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몇 프로 남았죠? 한 75% 남았거든요. 자, 금요일날 이제 0% 기준이니까 사실 70%도 안 남은 거예요, 이제는. 근데 제형솔루텍이 올라갔을 때부터 보시게 되면 어때요? 1,000원짜리가 지금 거의 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주포가 힘이 있고 강한 세력이다 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이에요. 이미 이제 전환사채 세력들은 엑시트가 됐어요. 그럼 남은 건 누가 있죠?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던 세력들의 물량만 남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과연 어떻게 엑시트를 할 건지 끊임없이 제가 추적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고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뭐 제가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자, 7,000원이 고점입니다. 여기서 모두 파세요. 이런 말씀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주식은요,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그때, 지금 이제 고점일 수 있겠구나 판단된다라면, 그때부터 이제 비중을 줄여가시면 되죠. 근데 지금 뭐 추세 살아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앞으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좋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구독이 눌러주셔야 제가 앞으로도 다른 영상을 촬영했을 때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재미난 걸 한번 들고 와봤어요. 재미난 거, 주식에서 재밌는 게 뭐가 있죠? 수익이 나야 된다. 자, 예상 수익률 500%짜리예요.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의 시장 상황입니다.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기사로 나온 거고요. 또 있어요. 무상증자 쏜다.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자, 네이버에서 그냥 무상증자 검색을 해보셔도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자, 최근에 이틀 전인 것 같아요. 무상증자를 아진엑스텍이 진행을 했고, 폰드그룹도 하고, 뷰티스킨도 하고, 또 있어요. 유일에너테크, 대한제강까지 모두 최근에 무상증자를 한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요, 주주환원 정책이기 때문에 요거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죠. 근데 요게 종목이 많아지면 어떤 상황이 되죠? 무상증자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00% 갈 종목들이요, 1000% 이상 가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실제로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 얘가 실제로 무상증자 테마 1등주였습니다. 그 결과 얘가 저점 대비 무려
1300%를 가주죠. 그만큼 테마가 강하고요. 테마를 보낼 수 있다면 세력들 입장에서도 더 많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 하지 않아요.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합니다.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 다음에 돈은 잘 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예요. 자,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버는 기업이면 어떤 기업이죠? 예, 맞습니다. 대기업일 확률이 높죠. 자,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을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얘는 대략 한 2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치고는 작은 편이다. 자, 현대차 유보율을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한 7200% 되네요. 하이닉스보다 높아요. 그런데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얘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입니다. 유보율. 자, 몇 프로죠? 75,000%죠. 현대차가 7200%예요. 근데 얘는 현대차에 곱하기 13배.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에요.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요,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이 종목은 75,000입니다. 자, 요 정도면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한다라면 30대1도 가능하죠. 진짜 이렇게 진행되면 2000% 이상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2000% 예상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죠. 실제로 30대1도 쉽진 않아요. 하지만 500%만 돼도 5대1이 된다라면 이게 75,000이면 어때요? 충분히 5대1은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예상된 수익률이 500%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납득이 좀 되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요. 자, 텔콘 RF제야. 자, 이 종목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330% 갔습니다. 테라뷰틱스입니다. 자, 이 종목 무상증자 3대1 했어요. 3대1하고 300% 갔죠. 자, 아까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이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은 얼마나 했느냐? 자, 얘는요 8대1 했어요. 많이 했죠. 많이 하고 많이 갔습니다. 1300% 갔는데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거 이상 가능하죠. 이거 2배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는 시장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우리가 2000%, 3000%를 기대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래도 500%가 가능하다라면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하죠. 그렇죠? 제형솔루텍 전량 매도하시고 진입해 보시죠. 자,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얘는 얘 나름대로 끌고 가셔야죠. 아직 태이고 풀리고 나서 추이도 봐야 되고 세력들의 흐름도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 역시 제가 준비한 것도 500%면요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큰 금액 안 돼요. 전재산 투자하세요. 아닙니다. 인생 바꿔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소액은 추천드립니다. 자, 소액이라 함은 그래도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셔도 예상 수익률이 500%니까 이거 얼마 가능하죠?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이 정도 수익 나시면 다음 종목 중장기 포트의 종목도 제가 영상을 통해 추후에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간적인 측면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보시면 좋을까요? 1년? 너무 길죠? 6개월? 이것도 너무 길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을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애초에 이 정도 기간이면 가져오지도 않았고, 자, 이 종목 단기간에 상한가 점상 3번, 추가로 또 상한가 3번, 6일 동안 6연선 갔죠. 충분히 발동만 걸리면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이에요. 자,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죠. 자, 그 근거가 뭐가 있었나요? 시장 상황이죠. 자, 무상증자가 활발한 시장입니다. 기사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런 시장 상황을 이용해서 테마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100%갈 종목 1000% 보냅니다. 이게 바로 테마주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장 상황을 알았으니까 제가 준비한 종목도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해서 요거 한번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고르고 골랐습니다. 대신 무리한 비중은 안 돼요. 소액 요거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제형이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왜 선택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공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점상으로 가기 때문에 애초에 진입이 안 돼요. 이 자리 진입되나요? 여기 5연상 자리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여기서는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눌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시장 상황 캐치 되셨어요? 이해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요 구간 진입해서 요거 대박 한번 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월 17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진입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지금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이제 제형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은요, 제가 순차적으로 늦어도 일요일 저녁까지는 안내를 드려볼게요. 빠르면 뭐 오늘 저녁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자, 토요일, 일요일 보내주신 분들은요, 제가 늦어도 일요일 저녁까지는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받아오신 분들은 월요일날 정규장에서 우리가 공시 나오기 전에 진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꼭 진입을 해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번호조차 누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요 파란색 링크 나와요.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동작을 하고요.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해요. 거기서 두 글자, 우리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제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상단의 번호가 요 문자 보내는 창에서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호 일일이 안 누르셔도 되니까 제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늦어도 일요일 저녁까지는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받아오신 분들은 우리 돌아오는 정규장 월요일에는 진입을 꼭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제형솔루텍 정리해볼게요. 일단은 주포가 외국인인 거는 다 아세요. 근데 외국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실제로 투자하는 외국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언제든지 이들은 목적을 달성하면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고점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요. 일단 투자 경고 상태이다 보니까, 자, 월요일의 종가가 중요하죠. 제가 이 종가 가격에 대해서는 앞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가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 가격이 넘으면 투자 경고가 유지, 이 가격이 넘으면 거래 정지도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 가격에 대한 기준점, 그 다음에 거래 정지 가격을 아셨으니까 뭐라 그랬죠? 종가 베팅도 우리가 생각을 해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길게 봤을 때는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요 내용, 자, 아까 제가 실적 기사 보여드렸죠? 자, 요거였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11월 12일 날 나온 거거든요. 이때 실제로 캔들을 보시게 되면요, 요 캔들이네, 요 캔들. 요 캔들에 방금 저 실적 기사 나오면서 어때요? 대량 거래 나왔어요. 거래대금 2,500억. 자, 실제로 요 날 실적 잘 나온 날이 요 거래량이거든요. 차트를 끝까지 놓고 볼게요. 자, 방금 저 실적 기사로 제형솔루텍이, 자, 요 거래량이죠. 상장일에 최대 거래량이 나왔던 날이었네요, 이 날이. 이거 저도 방금 알았거든요. 그만큼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매출이 잘 나온다, 더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감, 이것도 우리가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언제 발표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추적을 해볼 테니까 꼭 영상 시청해 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창은요, 신고가, 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신고가라고 적어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